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진행을 맡게 된 주식 맛집의 정진 전문가입니다. 저는 우선 팍스경제TV에서 주식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정진 전문가와 함께 주식을 성공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하고 싶다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주식에 관한 정보와 또 시장 상황, 시황 브리핑 등 다양한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만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 및 스팟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방송하는 동안만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월 18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미국 증시 및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부활절이다 보니까 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국가 일부랑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 몇몇만 지금 개장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크게 하락하는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제한적인 하락의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의 긴축 정책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화, 그걸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부품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령이 좀 장기화되면서 부품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높게 있습니다. 이러한 크게 글로벌 세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지수의 좀 하락성은 좀 계속적으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좀 지난주에는 이 세 가지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락의 큰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좀 불행 중 다행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좀 하락한 악재들의 요인들로 인해서 낙폭이 확대됐어야 되는데 이미 기존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악재가 좀 될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봉쇄령이 좀 장기화된다는 게 아무래도 좀 불편한 증시 상승에 좀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면 봉쇄에서 일부 완화되면서 일부 봉쇄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금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나 경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조짐에 보이면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점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이슈들이 있고 어떠한 이슈들로 증시, 그다음에 또 관련 산업 섹터는 어떻게 움직일지에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투자 판단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비아 가뜩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리비아도 글로벌적으로 북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리비아도 지금 시위대 내전이 일어나면서 시위대가 아무래도 좀 공습을 했다. 그러면서 리비아에서 자체적으로 또 생산하는데 좀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습니다. 원유 생산의 불가항력. 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 거래에 따라서 다시금 또 공급난에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점점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크게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다피 사살된 이후에 아무래도 무정부 상태가 계속적으로 좀 10년 가까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 아무래도 지금 원유 생산국들의 계속 풀 가동으로 원유 생산을 극대화해도 지금 수급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악재까지 터지니까 원유 가격이 좀 더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이뿐만이 아니죠. 또 지금 장기화 조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화 조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무래도 유럽이나 나토국에서 무기를 신속하게 좀 보급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살아남는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럽연합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집행위원장이죠. 유럽의 총수, EU의 총수라고 볼 수 있는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신속하게 지급하자 촉구하고 있고요. 예, 러시아 최대 국제은행인 스베르방크 제재와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무기를 빨리 지급하는 것이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러시아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체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다음 타겟으로 지목되고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주변 국가들은 보내지고 있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무기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제재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제재는 지금 하고도 있고 빠르게 하고 있지만 이 석유나 가스에 요거 제재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지금 공급망에 차질이 있고 전 세계에서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러시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얘네한테 크게 타격을 주겠다. 러시아에게 크게 타격을 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겠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고 아무래도 여기도 그래도 같이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OECD에서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치다.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좀 보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회원국 물가 상승률 봤을 때 31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수준이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회원국 38개국 대상으로 했을 때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7.7%입니다. 거의 3%, 2%만 돼도 높다라고 생각했던 물가 상승률이 무려 7.7%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써 굉장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걸프전 1990년이죠. 이때 이후에 지금 가장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정도 올랐고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아무래도 모든 물가 상승을 주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을 아무래도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공급 충격이 좀 가해졌습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요. 에너지와 식량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물가는 점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최고점을 찍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속적인 피크에 관련돼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또 시장 관점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크게
해칠 것 같다고 했죠. 미국에서 이만큼 흔들리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같이 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독일 등도 무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권이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5%가 지금 넘어선 상황이니까 미국도 지금 7.9%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를 보시면요.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 맞서서 중국도 지금 경제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자금을 더 크게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지준율 0.2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네, 인하했어요. 예, 무려 102조 원의 공급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예, 농촌 지역, 예, 소규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0.5% 낮출 수 있고요. 시중에서 자금을 풀어서 실물 경제 회복에 좀 주력이 되게끔 중국에서는 지금 금리를 더 낮추고 있고 오히려 지금 더 자금을 풀고 있다. 전 세계하고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금리 인상 물가에 대해서 잡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반대로 지금 돈을 더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약간 반대로 밀긴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25bp 0.01포인트 좀 낮췄다고 얘기했는데 예, 일부 소규모 은행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낮출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예, 지준율이 말 그대로 중앙은행, 인민은행에서 말 그대로 일반 금융기관에게 이러한 포인트를 낮추는 건데 이런 지준율 인하 지난 2개월 전에도 지준율 인하를 했었는데 무려 102조 원 가까이 시장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 하는 격이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아무래도 중국도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나 당장의 자금을 푸는 거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금융기관에 이런 지준율을 갖다가 인하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공격적인 좀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봉쇄령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급에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농촌 지역에도 굉장히 지금 오히려 정책을 좀 많이 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미국 통신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지준율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을 좀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지방 정부가 아무래도 인프라 관련 채권 판매를 좀 계속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지금 이미 지난 7월하고 12월 지난달이 아니었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정하겠습니다. 7월달, 12월달 두 차례 이미 50% 50bp 지준율을 좀 낮춰왔었고요. 이번에 4월달에도 25bp 낮추면서 추가적으로 유동성, 장기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준율 인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갔을 때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했을 때 12월 달에 그나마 좀 우리나라 증시에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달러 가격 원화 가치가 좀 더 올라가면서 달러도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이번에 그동안의 3대 악재가 크게 이어서 터졌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원화 가치가 좀 더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으면 외인들의 자금이 또 다시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대 인플레이션
한국은행에서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도 지금 선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에 따라서 지금 미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또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물가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한다. 즉 금리를 인상한다. 이 얘기죠. 네. 당장 주식시장 증시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가 단순히 1, 2년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시경제가 말 그대로 5년, 10년 그 이상을 보고 정책들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 자체에서는 지금 선제적 대응, 즉 금리를 인상하거나 긴축을 풀었던 손을 빠르게 회수하거나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거 다 아는 내용들이죠. 석유 파동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원유 가격이 너무 폭풍적으로 치솟아 버리니까 이게 좀 걱정할 만한 요소들인데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경제 안정화 시키는데 주력을 두겠다라는 게 한은의 입장이고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앞전에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산업별, 섹터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발굴하고 주식을 투자할 때 앞서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기법들을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시장 상관없이 종목만 지금 현재 2,300여 개 종목 있죠. 그것만 찾아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발굴하시면 되겠지만 저처럼 단기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반응하는 산업 섹터 종목들을 위주로 선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탑다운이 뭐냐? 거시 경제, 글로벌적인 이슈들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국내 이슈들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산업 섹터 관련 이슈들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서 투자를 한다. 이러면서 좀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급등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회원님들에게도 혹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공략한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전에 이전의 방송들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 교육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스마트폰을 켜시고요. 카메라 앱을 갖다 대시면 자연스럽게 링크가
딱 뜨는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은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그 다음에 종목 이슈가 될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이슈를 보면은 지금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 물가라고 할 수가 있죠. 전기차 핵심 소재인 양극재가 지금 가격을 무려 25%나 인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4대 양극재 업체들인데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LNF 이렇게 네 개의 4대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양극재 가격 대부분 25%나 올린다고 합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테슬라가 계속 전기차 가격을 인상을 해요. 계속 500만 원, 1000만 원씩 인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잘 팔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올리면서 다른 글로벌 완성차,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 벤츠, 다른 여러 완성차 업체들도 다 같이 지금 가격을 좀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차에 대해서. 왜냐? 지금 전기차, 니켈값, 아연값, 리튬값 다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들 자체가 당연히 올라가고, 양극재 만드는 원자재가 올라다 보니까 양극재들, 응급재 등 만드는 이런 소재도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를 전기차를 만드는 이 전기차 회사도 당연히 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렇게 테슬라가 전폭적으로 좀 인상폭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차가 잘 팔려요. 예, 대기가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장난 아니죠. 예, 어쨌든 이렇게 전기차용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라고 할 수 있죠. 판매 가격이 역사상 최고로 25%나 인상을 했습니다. 네, 공급 부족, 차량용 반도체 가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차 추가적으로 더 비싸질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우리나라 주요 4대 양극재 제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양극재 가격에 무려 25%나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점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양극재 수출 가격이 작년에 무려 5에서 8% 상승에 그쳤는데요. 이번에 단일 가격 인상폭 25%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튬, 니켈 가격의 폭등으로 반영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배터리셀 제조사들하고는 이런 소재 업체들하고는 분기별로 혹은 반년별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그동안 리튬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양극재 판매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계약을 맺을 때 리튬 가격 플러스 알파 그동안에 못 올렸던 거 다 올려서 25%나 한꺼번에 지금 올리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소재를 만드는 업체에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완성차 차량에도 가격이 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리튬 가격이 무려 6배나 올랐습니다. 예, 양극재가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100원으로 만들었다면 지금은 1000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제조사 업체들도, 소재 업체들도 지금 접촉 탐중입니다. 예. 그리고 배터리셀, 전기차용 배터리셀의 양극재 비중이 무려 40%가 넘게 달하는데, 얘네가 25%나 가격을 인상하면 당연히 전기차도 거기에 비중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테슬라도 이미 2차례 인상했는데 지금 그래도 또 올리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전기차 아무래도 핵심 소재들
니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금 히토리 가격도 좀 오르고 있고 적지한 지금 파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당장에 또 이걸 안 하자니 원유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서 너도 나도 지금 다 전기차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을 안 받았을 때는 이거 손익분기점이 뭐 7년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 보면 뭐 한 달에 뭐 10만 원도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만큼 월 이용료가 저렴하니까 수요가 지금같이 또 원유 가격이 천정부지를 치솟았을 때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 원료,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값 폭등, 코발트 값 폭등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63달러에서 80달러로 27% 상승했고요. 양극재 이렇게 전반적으로 비중이 양극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섹터도 최근 들어서 반등세가 보이긴 했거든요. 네, 최근에 반등세 좀 이어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소재 업체에서 만약에 인상한다. 이 부분이 오히려 제가 볼 때 코스모 신소재들은 다양한 기업들이 이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거의 2주에 가까이 반등세가 왔었어요. 이러한 게 아무래도 선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좀 가격 인상 플러스 완성차 업체도 가격 인상, 근데 판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호재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이걸로 인해서 판매가 좀 수요가 줄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주식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정위에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폭등하다 보니까 공정위에서 납품 단가를 연동제를 하겠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죽을 맛입니다.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난, 납품 단가 연동제 말이 쉽지. 이거 누군가 나라에서 어쨌든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납품 단가를 좀 낮추는 것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아무래도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도급으로 반영돼서 이러한 연동제가 지금 뭐 하나의 기업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동을 해서 다 같이 부담을 지게끔 한다라는 법안인 것 같은데 뭐 서로 간의 경쟁력이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아무래도 좀 클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제도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도 말 그대로 전가하는 이러한 상황이긴 하는데 국내끼리 이렇게 좀 연동제 해봤자 해외 업체가 더 싼 가격에 들어오면 당연히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인 해외 업체의 거래처로 변경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 너무 이거는 진짜 뭐 공산화 같은 느낌이 받네요. 연동제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금 9시가 넘어서면서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시장 가운데서 보시면 지금 아무래도 국내 증시 코스피 0.3% 갭 하락으로 코스피 0.4% 갭 하락 2684포인트로 0.4% 갭 하락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0.3% 즉 921포인트인 0.3% 갭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선물 가격도 지금 다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공급 우려에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시장 그나마 좀 중국에서 지준율 25bp 인하한 것 자체가 좀 하방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반면 악재는 리비아의 또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안 좋은 소식이 당연히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봉쇄 장기화에 대한 부품 비상. 예, 중국 봉쇄 배터리 수입의 80%를 중국에서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품, 배터리 부품. 배터리를 하나 만들 때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핸드폰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하이 봉쇄가 그만큼 타격이 큰데 3주째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휴대폰, 자동차 부분, 이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수성, 광둥성이 오히려 더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3주째 지금 상하이도 봉쇄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한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 제품을 만드는 게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애플도 공장이 다 중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도시를 봉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기업들 공급망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격으로 비대면 진료가 규제가 일부 완화됐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완화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요거 자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금 TF팀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면 플랫폼 규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방침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왜 빨리 규제를 풀어야 되냐면 지금 글로벌 기업들, 구글, 아마존 여기서 대기업들이 지금 미리 지금 투자를 많이 들어갔어요. 뛰어들었어요. 괜히 규제가 길게 끌어가다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뒤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해외에서는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우리는 소프트웨어나 IT 기반의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충분히 먼저 선점을 하면 좋은 시장인데 괜히 글로벌적으로 어차피 앞으로 미래에는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비대면이나 이런 글로벌 소프트웨어가 워낙 지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규제 풀어봤자 경쟁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소식은 조선업입니다. 조선업 수주 호황. 그러면서 지금 조선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주에도 좀 강한 상승세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 규제,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선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독일이 유럽에 뿌려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입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차단되면서 아무래도 유럽에서도 지금 아프리카, 중동, 남미, 미국 등 다양하게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다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그러려면 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스 기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액화, 말 그대로 액화시켜서 기체를 액화시켜서 이 액화시킨 거를 배로 날르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화시키는 기술, 이 선박 자체를 액화 천연가스라고 LNG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국내 조선 업체들이 탑티어의 기술력과 탑티어의 선박량, 요거 자체를 만든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주가 역대급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중동 및 아랍에서도 선박 8척을 지금 수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수주액 자체를 지금 6개월 만에 1분기 만에 지금 달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주가 커지고 있고 LNG 운반석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물동량 때문에 선박도 컨테이너선도 좀 많이 발주하고 있지만 오히려 LNG 운반선도 눈에 띄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70척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70척, 10척을 또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환산하면 무려 10조 원, 올해 목표가 174억 4천만 달러인데 그 중에 47%를 1분기 만에 지금 달성한 상황이고요. LNG 선박 같은 경우는 46%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내 조선업계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슈퍼사이클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조선업, 그 다음에 선박업 종들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는 데도 굉장히 삼성중공업도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난주 3일 동안에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전반적으로 조선업, 선박업 제조하는 업체들이 상위급이다. 친환경 선박 건조 국제적으로 지금 기술력 최상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조선 선박 건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주 1위에 오르고 있고요. 중국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한국 조선업체로 좀 많이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혹은 이슈가 있는 테마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1분간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오늘 좀 급등할 관심 종목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혹은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테마랑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좀 첫 번째로 봤을 때 뉴스를 좀 전에 뉴스 쭉 제가 테마 이슈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 이번 주에 좀 관심 봐야 될 테마랑 말씀을 드리자면 해운업이랑 조선업, 선박업 요 관련해서 이러한 업종을 좀 눈여겨 보시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며칠 내로 이번 주 내로 좀 급등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격 의료입니다. 아무래도 원격 의료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관련주들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예,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서 급등할 수 있는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요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좀 좋은 투자 성향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곡물 테마입니다. 지금 곡물 테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식량 비상이 났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아르헨티나 세계 3대 곡창지대가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 세 개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아르헨티나랑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원유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도 지금 화물 연대나 이런 운송 시스템이 거의 뭐 마비가 될 정도로 파업 연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러면서 지금 식품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수출도 원활하지 않게 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사료 가격, 비료 가격도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봤을 때 이번 주에 좀 강세 테마에 곡물 테마도 좀 집중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천연가스가 좀 급등세 나왔었죠. 곡물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좀 첫 번째로 SX 중공업입니다. SX 중공업 같은 경우 선박 엔진, 디젤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굉장히 지금 뭐 많이 보시면 지금 많이 좀 다졌습니다. 예, 많이 다졌어요. 이렇게 좀 많이 다졌는데 이렇게 다진 부분을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좀 눈여겨보시면서 상승 추세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이번 주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번 주에 아마 슈팅이 좀 세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SX 엔진을 지금 아까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 있죠. 지난주나 그 전주에 입장해 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이날 좀 많이 공략을 드렸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종목 SX 엔진 스팟 종목으로 한번 진입해 보세요. 가격은 뭐 13,000원대 13,300원, 13,500원에 진입하게끔 만드는데 그날 당일날 바로 15,000원까지 15%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실현하셨어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꺾이지 않는 모습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SSG 먼저 치고 나갔더라면 SX 중공업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다져진 게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이 다져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많이 다지고 다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때 당시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까지 있었어요. 네, 매각 이슈로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쭉 그 매물도 소화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매각에 대해서는 조용해졌고 이미 거기에 대한 매물들은 다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다시 조선업, 해운업 자체로 반등세에 충분히 슈팅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포인트 얻고 싶다 하시는 분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갖다 대시면 자연적으로 링크가 뜨고 거기에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예, 그럼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는 제가 방송 중에서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장이 매번 고르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중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지금 생방송 끝나기 전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9시 2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제가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 대장이 될 만한 게 바로 인성정보, 이 종목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주가 흐름 보니까 인성정보가 좀 대장인 것 같네요. 예, 인성정보 최근 지난달에도 비대면 진료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급등세 나왔는데 최근 반등 가지고 다시 오늘 본격 논의 소식에 지금 장중 15% 넘게 급등했는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날도 딱 2번 이상 강세가 이어졌잖아요. 오늘 한 번, 2번 정도는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이슈 모멘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인성정보뿐만 아니라 아까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잘 고르게 다졌습니다. 네, 하방압력 시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르게 다지고 있고요. 상승세 충분히 얘도 급등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매매 포인트를 찾고 나서 공략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지지라인이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6,500원에 7,000원이 뭔가 지지라인이 확고하게 잡혀있는 부분이라서 고점 매매 포인트를 잡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제가 눈여겨봐야 할 테마, 아까 말씀드렸듯 곡물 테마 있죠? 그 중에서 효성 OMB가 아무래도 저는 좀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조정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분들에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효성 OMB 공략하겠습니다 하고 15,400원에 공략을 했는데 당일 바로 10% 급등했었거든요. 16,650원까지 급등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7%에서 10% 사이에 수익을 많이 인증을 올려주셨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곡물 테마, 원유 테마도 좋지만 곡물 테마도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살아 움직일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4월 18일 월요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꼭 좋은 자료가 됐고 보탬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주식 맛집, 정진 전문가가 운영하는 주식 맛집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보이실 건데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갖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딱 입장 가능한 시간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 4월 18일 월요일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투자 습관과 좋은 매매 관리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